여러분께 오늘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날 때 시작되지만 완성되는 것은 부모가 늙고 난 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라고 말입니다. 가까운 이유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그 피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거리가 사라지고 거리가 사라지면 경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공자는 이것을 효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 가까워지는 과정의 문제로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놓아주는 시간 말입니다. 공자는 그 시간이 때로는 6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부드럽게 간하라.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되 원망하지 말라. 이 문장은 자식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대하되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자식의 뜻이 부모와 다르면 더욱 존중하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언제부터 놓아줘야 하는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정명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가 흔들립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됐는데 부모는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합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는 여전히 간섭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효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가지 않을까 항상 걱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은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적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됐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먼저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공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는 듯 살아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자식이 뛰놀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 쉬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화도 났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우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말했을 겁니다. 좀 더 자주 오라고, 전화라도 자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을 공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의 나이를 알지 못할 수 없으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말입니다. 기쁜 이유는 자식이 잘 자라서 자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이유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과 함께 보낼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많이 안아줄 걸, 좀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고 말입니다. 자식이 사춘기 때 화내지 말 걸, 자식이 실수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자식의 말을 좀 더 들어줄 걸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자는 그 후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가 부모를 성장시킨다고 봤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안다는 것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후회를 자식에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할 때 자식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저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부모가 바라지 않던 배우자를,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실망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탓합니다.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자식도 남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공자는 60이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순, 즉 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60대입니다. 어쩌면 공자가 깨달은 그 경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전화를 받고 싶습니다. 다만 그 순간 손에서 이를 놓을 수 없을 뿐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예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란 형식이 아니라 거리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숨 쉴 공간을 주고 부모도 자기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식의 삶에 과하게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은 이때 집착하지 않고 사랑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마음가짐 말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험해 보여도 일단은 믿고 지켜봅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지만 강요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이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지만 그 본질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서 배웁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각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다른 방식의 삶을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부모도 성장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가 키웠다고 자식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갈망으로 태어난 아들, 딸이라고 말입니다. 공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기다릴 줄 압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자식이 찾아오기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외롭더라도, 서운하더라도 그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를 자식은 압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도 나이가 들고 자식도 부모가 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먼저 보이라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자주 오라고, 전화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습니다.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자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습니다. 공자의 해법 첫 번째는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때렸던 일,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일, 자식의 말을 무시했던 일들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자식도 마음을 엽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구나. 우리 부모님도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공자의 해법 두 번째는 자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듣는 겁니다. 훈계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듣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왜 힘든지 물어보세요. 자식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무슨 고민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라고 말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사는 세상,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는 잘 모르겠다. 아빠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자식에게 진솔하게 다가갑니다. 공자의 해법 세 번째는 자식의 배우자와 손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며느리나 사위, 손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세요. 손주에게 과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식 부부가 키우는 방식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모십니다. 공자의 해법 네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외롭고 슬프면 자식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면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해법 다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작은 일이라도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식도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부모를 챙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면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공자는 70이 되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지로 가야 할 때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잘 살아갈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서 손을 떼야 자식도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완외동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자식의 삶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해볼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책을 읽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봉사 활동을 하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일이면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때 자식도 안심합니다. 공자는 하기 시습지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또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손주에게 배우세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자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부모의 품위는 무조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자식 앞에서 약해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강함은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아름답게 만드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40에 미혹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의 귀가 순해지고 70의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곧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식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르게 살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우지 마세요. 기쁨과 감사로 채우세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삽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진정한 효이자,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걱정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자식 걱정을 그만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공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평생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덕을 쌓고 지혜롭게 살면 자식도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날 때 시작되지만 완성되는 건 부모가 늙고 자식도 늙어갈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했고 수천 년의 세월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